자, 오늘 이제 류현진 선수 이 보스턴 레드삭스전에서 시즌 최악의 피칭, 아니지, 시즌 최악의 피칭이 아니죠. 이제 토론토 이적 후 최악의 피칭을 또 선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3과 3분의 2이닝 동안 무려 7실점을 허용했는데 7자책점은 이 토론토 이적 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보스턴 레드삭스전, 예전에는 류현진 선수 이제 그 LA 다저스에 있을 때부터 사실 보스턴에 약해 왔다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이 보스턴을 여러 번 만나면서 이제 좀 그 공포증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좀 그렇죠. 극복을 한 모습이었거든요. 특히 지난달 30일이었죠. 30일 보스턴전에서도 굉장히 호투를 펼쳤었는데 이번 등판에선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 저도 새벽에 경기를 좀 지켜봤고, 네. 역시 현우진 같은 경우도 경기를 좀 봤을 텐데, 사실 저는 이 2회 때 류현진 선수가 좀 이 안타를 집중적으로 허용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구리엘 선수가 오늘 좌익수로 출전한 이 구리엘 주니어 선수가 아니 어떻게 그 타구를 그냥 이렇게 탁 이 글러브를 딱 갖다 대가지고 잡기만 하면 되는 거를 이걸 놓치더니 그걸 또 홈으로 불러들이더니 타자 주전에 또 3루까지 보내더니 그래서 혹시 이후에 류현진 선수가 좀 흔들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 근데 진짜 구리엘이 네. 실책도 실책이지만 실책으로 기록되지 않은 아쉬운 수비 굉장히 그쵸. 올 시즌에 많다 보니까 구리엘 쪽으로 공이 가면은 불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게 네. 내야에서 선수가 뭐 글러브에 뭐 이걸 못 넣었다 혹은 뭐 이제 실책성 플레이를 펼쳤다 이러면 이게 에러로 사실 잡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야수는 진짜 뭐 글러브에 들어갔던 걸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은 에러를 주는 경우가 잘 없다 보니까 이 류현진 선수가 조금 이 구리엘 선수의 수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류현진 다 선수가 확인해 봤잖아요. 이 기대 타율이라고 해서 이제 타구 속도랑 발사 각도를 종합하면은 대충 이 안타가 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 5할 이상 타구 몇 개였어요? 7개. 그러면 맞을 만한 거 사실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 경기를 네. 봤을 때는 저런 것도 안타가 되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기록을 놓고 봤을 때는 이 허용할 안타를 허용할 타구들을 굉장히 좀 많이 허용을 했다. 제가 아쉬웠던 거는 음. 승계 주자를 결국에는 다 불러들인 거 후속 투수가 예 패트릭 머피였는데 말루 상황이긴 했지만 어쨌든 2사였잖아요. 네. 아웃 카운터 하나만 잡으면 이닝이 끝나고 그럼 류현진의 실점이 어쨌든 가장 좋았을 때는 4실점까지 낮출 수가 있었는데 자책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결국에는 승계 주자를 다 들여보내면서 평균 자책점의 큰 폭으로 상승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류현진 선수의 평균 자책점이 이제 3.2였는데 오늘 경기 전까지 3.2가 사실 아메리칸 리그에서 4위 기록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랜스린, 그 다음에 뭐 로비레이, 게리콜, 그 다음에 류현진 선수였었는데 이 0.4점이나 올랐어요. 이 0.4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0.4점을 다시 낮추려면 몇 경기를 또 다시 잘 던져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앞선 한 달 동안 평균 자책점이 3.6에서 3.2로 낮아지는 과정을 생각하면 되죠. 이 기간 동안 류현진 선수가 1점대를 계속 기록하고 있었는데 네. 이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리는 건 힘든데 올라가는 건 또 쉽다. 이렇게 한 번에 네. 순식간에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 오늘 경기에서 이 전체적으로 류현진 선수가 좀 좋지 못했었던 이유, 뭐 아까 뭐 수비 얘기를 했지만 사실 류현진 선수 본인의 컨디션이 좀 좋지 못해 보였다. 저는 부진의 원인을 짚자면 역시 3번 연속 4일 휴식 후 등판한 게 결국 체력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랬을 때는 이제 25일, 지난달 25일 매치전에 또 출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30일 보스턴전, 그 다음에 4일 클리블랜드전, 이제 9일, 오늘 이제 보스턴전까지 이렇게 등판을 했는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류현진 선수가 사실 그동안은 뭐 구속도 굉장히 잘 나오고, 네. 뭐 이래서 뭐 체인지업 구속도 많이 올라가고, 이래서 몸 컨디션이 이제 뭐 여름도 지났겠다, 좀 이제 구속도 많이 올라왔겠다, 좀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봤거든요. 그렇죠. 이 패스볼 평균 구속이 90마일을 다시 한번 돌파를 했었어요. 직전 등판만 해도 평균 90.6마일, 최고는 93.2마일까지 나왔었는데 이날은 89마일, 그러니까 1.6마일 정도 감소를 한 거죠. 2km로 환산하면 한 3km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보스턴 타선이 사실 또 약한 타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거를 또 놓치지 않고 공략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이 패스트볼도 문제지만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이 구종별 분포도 이런 거 봤을 때도
이 체인지업 같은 경우가 조금 중구난방, 제구가 잘 달리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옆에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패스볼 말고 이 체인지업만 놓고 보더라도 클리블랜드전에서는 이 바깥쪽 보더라인 이 정확하게 걸친 공들이 굉장히 맞았잖아요. 네. 많았잖아요. 비슷하게 떨어진 공도 있었는데 오늘 경기를 보면은 체인지업이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바깥쪽 낮은 쪽으로 떨어졌을 때 가장 위력적인 구종인데 이날은 체인지업 제구도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이게 제구와 구위는 따로 떼어놓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패스볼 구위가 안 좋다 보니까 체인지업의 위력도 결국에는 더 반감을 하게 되는 거고 피해가는 피칭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이 류현진 선수는 굉장히 좀 부진한 경기를 펼쳤지만 이 다행히도 이 토론토는 8회 말 이 스프링어 선수의 역전 3런 홈런으로 다행히 이제 패전도 지워주고 또 이제 경기도 승리로 장식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결국 이 토론토가 이 로저스 센터를 쓰는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최근 이 로저스 센터에서 펼쳐진 11경기에서 무려 9승 2패거든요. 오늘도 사실 류현진 선수가 인터뷰에서 말하기도 했지만 선발 투수가 초반에 대량 실점을 하면 팀 분위기가 정말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거를 또 게레로 주니어의 홈런으로 따라가고 스프링어가 역전까지 하는 모습. 이 토론토가 최근에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구나. 역시 안방이 좋다. 그래, 그런 걸 느낄 수 이 있었어요. 몬토요 감독도 오늘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 게 역시 팬들 앞에서 끝까지 응원해주신 덕분에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고 이 류현진 선수도 오늘 경기 이 아쉬운 부분이라면 이제 방금 말씀해주셨던 이 선발이 좀 긴 이닝을 소화를 해줬어야 되는데 좋지 못한 날에도 긴 이닝을 소화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좀 일단 얘기를 했었죠. 류현진 선수 인터뷰를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오늘 경기 부진 원인 류현진 선수도 이 제구랑 스피드를 꼽았고요. 네. 상대 타자가 실투를 놓치지 않고 잘 친 점도 칭찬을 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역시 초반에 실점을 많이 한 거였었고요. 그래.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뭐 아쉬운 부분 뭐 한 가지만 꼽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한 가지만 이제 못 꼽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좀 류현진 선수가 좋지 못했었다. 뭐 골고루 안타를 맞았고 뭐 강한 타구도 있었고 빗맞은 타구도 이제 안타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 류현진 선수가 좀 경기를 어렵게 풀어간 부분이 확실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4일 휴식 후 연속 등판 류현진 선수가 자청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냥 팀 일정이 그렇게 짜여져 있었고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한 거라고 해요. 최근 4일 휴식 후 등판 결과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등판을 했는데 결국에는 류현진 선수가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이잖아요. 그렇죠. 만으로도 34이다 보니까 계속되는 이런 타이트한 일정에는 결국에는 피로도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몬토요 감독이 류현진 선수한테 그동안은 추가 휴식일을 잘 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워낙에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시즌 막판이고 포스트 시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류현진 선수를 좀 무리해서 기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 류현진 선수도 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불펜진만 선발진만 보강이 됐고 또 이제 불펜진만 또 이제 보강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선발과 불펜진 보강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 했을 때 이제 후반기 순위 싸움에 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제 베리오스 선수도 이제 왔고 또 이제 마노아 선수도 이제 부상자 명단에서 복귀해서 호투를 펼쳐줬고 이 전체적으로 좀 선발진이 잘 굴러가는 이 모양새다 보니까 류현진 선수도 조금은 이제 부담을 내려놓고 던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이 피트워커 투수 코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발 투수 영입, 특히 호세 베리오스를 영입하면서 기존 선발 투수들 그리고 호세 베리오스도 서로 이제 자기가 에이스가 되고자 하는 이런 경쟁 의식이 있다고 해요. 이랬을 때 팀이 잘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토론토의 선발진은 오늘 류현진 선수가 아쉽게 부진하긴 했었지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상승세를 끝까지 이어가서 류현진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도 등판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휴식일이 또 있고 또 아마 류현진 선수가 지금 로테이션대로 쭉쭉쭉 돌아가게 된다면 이제 시애틀 다음 경기 이제 시애틀과 상대를 하게 될 텐데 일단은 좀 여유 있게 좀 체력을 다시 또 비축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이제 류현진 선수가 좀 부진하고 또 실실점 시즌 최악의 투 이 토론토 이적 후 최악의
피칭을 펼쳐줬지만 다음 등판에서 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는 네. 미리 공지를 해드렸지만 또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저놈 몇 달 만에 다시 돌아왔네요. 제가 봤더네요. 저 시끄러운 놈 네. 또 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거의 매일 이현우 MLB TV 또 함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네. 이제 이 일정이 좀 조정이 됐으니까 또 앞으로 또 많은 성원을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이제 함께 합류를 하게 되면서 이제 댓글 같은 거에 있어서 네, 이제 피드백을 좀 잘 해야죠. 관리를 더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많은 성원을 또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만 여기서 좀 하도록 네. 할까요? 네. 이번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